사실 상속세 절세의 핵심은 이 합산과세 규정을 피해가는 것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10년까지 모두 합산된다 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5년만 합산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모르시는 게 단기 재상속 공제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거는 뭔가요? 우리가 공제라고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공제들을 떠올리는데요. 사실 일반인들이 놓치는 공제 항목 중에 단기 재상속 공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상속을 한번 받았는데 그 상속을 받은 사람이 10년 안에 다시 돌아가셨다. 그래서 2차 상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10년 안에 상속을 2번 물리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10년 안에 다른 한 분이 또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이 단기 재상속 공제 항목을 꼭 검토하셔서 공제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재산 분산 측면에서 보면 이 상속세 절세의 핵심이 합산 기간 이전에 미리미리 증여를 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두 번째 관점에서는 이 상속세 절세가 재산 분산 측면에서도 굉장히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상속세는 재산의 합산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은 10년, 상속인 외에게 증여한 것은 5년까지 모두 합산되는데요. 우리가 이 기간 이전에 만약 증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상속재산에는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부모님의 재산이 많아서 50%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 기간을 잘 조정해서 그 이전에 20% 또는 30%의 세율로 미리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20%에서 30%의 증여세율로 50%의 상속세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좋은 절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증여 관련돼서 우리가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에는 증여 시점에 가액을 가지고 상속재산에 합산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만약 상속재산에 합산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자산 가격이 예전의 자산 가격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재산 분산을 미리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 합산되는 증여 재산은 상속공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하셔서 미리 사전 증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어디에 쓴지 모르는 인출금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국세청이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이 어디로 인출된지 모르는 이런 불분명한 금액들인데요. 그 이유는 국세청은 결국에는 어디로 출금됐는지 출처를 알 수 없는 금액들이 우회적으로 상속인들이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1년 이내에 2억, 2년 이내에 5억을 초과하는 그런 금액이 일단 통장에서 출금이 됐다라고 한다면 상속인들이 무조건적으로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을 계산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단순하게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통장에서 보면 출금됐던 그런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부모님의 계좌끼리 왔다 갔다 한 금액을 제외하고 출금된 금액 모두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을 산정할 때는 반드시 그 부분을 고려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금액 이상 일정 기간 이내에 출금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중에서 80% 이상을 소명하셔야 추가적인 상속세 과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금액을 소명할 때에도 우리가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0%는 되지 않지만 만약에 금액적으로 2억 원은 초과했다라고 한다면 상속재산에 모두 합산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출금 금액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2년 이내에 부모님 계좌에서 7억 원의 금액이 출금됐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은 이 7억 원에 대해서 납세자에게 소명을 요청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상속인들이 내역들을 쭉 살펴봤는데 4억 정도는 어디에 출금했는지 확인을 해서 그 소명을 했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소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 이내에 5억 이상 출금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모두 소명을 해야 했고요. 이 경우에 상속인들은 전체 출금 금액의 80%인 5억 6천만 원까지는 소명을 해야 했지만 4억 원까지밖에 소명을 하지 못했으므로 소명하지 못한 금액 일부에 대해서는 상속세로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년 이전의 인출금은 안전한 건가요? 사실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조금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면 2년 전의 금액이라고 해서 완전하게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들이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증여자를 특정한 그런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면 당연히 2년 이전의 내역도 10년 안에 들어와 있다면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세로 합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 조사관들이 증여자를 수증자와 특정을 짓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과세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증여하고 10년 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이 모두 합산된다고 들었는데요.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사실 상속세 절세의 핵심은 이 합산과세 규정을 피해가는 것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10년까지 모두 합산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5년만 합산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속인 외예자에게 증여한 것은 10년이 아니라 5년의 기간 동안만 합산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손자나 손녀, 며느리나 사위는 상속인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돌아가시기 전에 사전 증여한 내역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10년이 아니라 5년의 기간만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은 하시지만 또 그렇다라고 해서 10년 이상 건강하실 거라는 보장은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오히려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냐 사위, 손자 또는 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절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가 상속인 외자에게 증여를 해서 만약에 5년 이내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합산된 재산이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자녀에게 만약 증여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있을까요? 우리가 사위나 며느리 이외에 손자, 손녀에게 증여할 때는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래 내야 할 상속세보다 30% 더 추가적으로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 증여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손자, 손녀에게 상속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원래 내야 할 세금의 30%를 추가적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계산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상속세로 내야 할 금액이 만약에 1억 원이었다라고 했을 때 1억 3천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지 10%에 적용이 되는 세율을 40%로 과세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한테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걸까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상속세 신고를 하다 보면 은근히 내연관계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증여를 한 내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상속인 외예자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하므로 5년 이내의 증여권은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연히 내연관계에 증여한 것도 상속재산에 합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여받았을 당시에 이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납부한 증여세가 1,000만 원이라고 해도 막상 부모님의 재산이 많았다면 50%의 세율로 5천만 원의 상속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추가되는 4천만 원의 상속세에 대해서는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상속인들이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부모님이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증여권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상속세, 증여세, 절세하려는 분들께 중요 포인트 하나씩만 좀 딱딱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속세는 합산 기간에 관한 규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10년 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높은 상속세율을 피하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증빙을 남기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전에 이체한 내역들이 증여가 아니라고 한다면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도록 증빙을 남겨서 과도한 상속세가 부담되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 상속세는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같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의 구성에 따라서 세금이 천차만별이고요. 우리가 다양한 정보들이 있지만 특정한 정보들은 특정한 상속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상속세를 절세하는 습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